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저와 우리 당에 아주 선 약을 주셨습니다.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총선 승리를 위한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자, 진짜 상위권 소식이 나왔습니다. 함께 순위부터 같이 확인하십시오. 1위입니다. 호남 민심 공항에서 문재인 닿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따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2위입니다. 친노 들러리냐 우리는. 참 무슨 얘기다. 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어떤 발언들이 엇갈리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부랴부랴 광주행 비행기에 올렸습니다. 4.29 재보선 선거 때 유세를 위해서 6번을 갔었는데 그것과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를 갔는데 더 꼬였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갑작스럽게 광주란 말이죠. 정말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성난 광주 민심을 달래야 한다. 이것이 취지입니다. 뭐 당에서는 우리가 원래 낙선 인사를 가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특히나 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에서 결국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정말 더블 스코어 차이로 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천정배호의 신당, 호남 신당론까지 불거지면서 정말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표 부랴부랴 광주행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영상이군요. 네, 문재인 대표가 오늘 남행열차를 탄 게 아니고요. 광주행 비행기를 타고 오후 2시 19분에 도착을 했는데 문 대표를 기다렸던 것은 문재인은 더 이상 호남을 우롱하지 말라라는 이 현수막을 든 광주 시민 20여 명입니다. 예. 자, 글쎄,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부분의 목소리는 아니겠지만 일단 공항에서 환대를 못 받았는데 라는 얘기를 할 때 시청자 질문이 왔다는 사인이 왔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일단 정치권 이슈니까 박성원 논설위원과 이남희 팀장 같이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죠. 광주 시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고 내려간 분이 시위대를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니 이게 오늘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뒷문으로 빠져나갔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 아닙니까? 이남 팀장, 시청자 질문은 의견과 질문이 혼재된 것 같은데 좀 답변을? 일단은 저는 상황 설명을 드리고 박성원 논설위원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2시 19분에 도착을 광주 공항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밖에는 시위대가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위대 앞으로 지나갈 것이냐, 귀빈실로 나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귀빈실, 그러니까 시위대를 피해서 귀빈실로 나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문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서 회초리 맞겠다,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시위대를 지나지 않고 바로 귀빈실로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정말 문 대표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면 오히려 저 시위대 앞에 당당히 가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당당하지 않았을까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던 취재진, 채널A 기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디로 빠질까 사실은 고민됐었거든요. 예전에 광주에서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도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달걀을 던지는 여러 광주 시민들이 몰려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 전 대표도 달걀은 맞지 않고 차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호남에 내려가면은 뭔가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피할 것인지 정면 승부할 건지 사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지금 하실 말씀 준비해서 이를 앙 다물고 계시네요.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회초리를 맞으러 내려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회초리를 맞아야죠. 정말 거기서 성난 광주 시민들이 그중에 보통 시민들보다는 조금 정치 성향이 강할지언정 그들이 멱살을 잡고 본인을 매다 꽂으면 그걸 당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분을 풀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울해하고 화난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것이 마음의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의 출입구가 아닌 귀빈으로 가겠다. 그럼 계속 귀빈으로 공중을 떠도는 거죠. 광주에는 영원히 뿌리를 박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처음에
팽목항에서 그 세월호 유족들한테 처음에 험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욕지거리도 당하고 멱살 잡히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죽 억울하면 그렇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 정부가 잘못한 거 본인은 그 정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표 내가 이게 다 내 잘못인가? 본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설사 마음속에 이게 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은 한 뭐 15%, 20%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만큼에 가서 광주분들에게 회초리를 맞는 자세를 보일 때 광주분들이 뭔가 우리의 억울함이 전달이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고 어떤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예. 그것을 피해다가 가면 정홍원 총리가 처음에 그 팽목항 갔다가 그 페트병 날아온다고 자동차에서 몇 시간을 안 내리고 있다가 아주 거기서 배척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바로 지금 문재인 대표는 광주의 민심을 사는 법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박성원 논설위원, 요건 질문지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귀빈실로 빠져나갔다면 저희 지금 아까 채널A 카메라도 봤지만 우린 사실 문재인 대표를 찍으러 간 건데 저 지금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만 실컷 찍고 왔어요. 자, 이 귀빈실로 빠져난 게 본인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표를 보좌하는 의원들이나 비서실장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잠시 피하시죠?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자, 아마도 본인이 나 피해야 되겠다 이랬겠습니까? 밑에서 그 보좌진들이 그랬겠죠. 그러나 결정을 하는 것은 리더입니다. 보좌진들이 일로 피하시죠 하더라도 아니다. 내가 그냥 맞겠다. 나는 맞아야 된다. 예를 그렇게 해서 하면 보좌진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시민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그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맞는 말인 게요. 문 대표가 보통 의사결정을 결국은 자기 혼자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 대표가 NLL 그 논란 됐을 때 NLL 대화록 공개도 참모들이 반대했는데 이거 공개해야 된다.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 대변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내가 변호인이다 이러면서 공개하자고 했고요. 또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단식을 결정할 때도 그때도 옆에서 참모들이 단식하는 거 반대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내가 단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참모들이 말해도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그런 취재 뒷얘기겠습니까? 그런 일관성을 보면 이것도 문재인 대표가 했을 것이라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네. 빌어 살 수 있고. 예, 미 교수님. 네, 제가 오늘 국민의 후대 목소리 하나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왜 비행기를 탔냐고. 비행기를 타면 나가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정말 가서 만날 생각이 있었으면 KTX를 타거나 다른 방법으로 갔을 텐데 진짜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 비행기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갔을 수가 있다. 참모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탔다면요. 앞에서 그냥 당당히 나갔어야죠. 그리고 납작하게 엎드렸어야죠. 그 다음에 돌이든 정말 달걀이든 물병이든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난폭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거기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셨죠. 공항에 나와 계신 분들이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요.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과연 질타를 했을까요? 아마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화가 났을 겁니다. 뒷문으로 가는 야당의 대표. 야당은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야당이 지금 뭔가가 약한 모습이 아니라 꼼수가 보인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야당에게 왜 지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야당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요. 좀 더 야성을 가지고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야당을 그래도 지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데까지도 그리고 가서도 지금 참 말이 많은데 문재인 대표 광주에 도착해서 어떤 중요한 말을 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회초리 한 번 더 맞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는 자기 자식을 더 호되게 혼내는 심정으로 우리 당에 아주 따가운 그런 아픈 주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렬하게 반성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런 이 말을 한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는 이 광주 지역구 의원들의 속내도 참 복잡할 것 같은데, 이남희 팀장. 누가 같이 문재인 대표랑 참석하고 누가 불참했습니까? 광주 지역구 의원 없었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비서실장이 김현미 의원 그리고 호남이 지역구인 그 김영록 당 수석 대변인만 동해에서 조촐하게 내려갔고요. 사실 최고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뿔이 났어요. 광주에 가려면은 최고위원들과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러면서 만약에 내려가는 거였다면은 같이 어떤 메시지 내놓을 건지 상의하고 최고위원단과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동행한 사람은 딱 두 사람, 김현미 비서실장 그리고 김영록 대변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화면에서도 문재인 대표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꼭 문재인 대표 무슨 대선 행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이남희 팀장 저기 국회 오래 출입하셨는데 네. 그 대표가 가면 당시 지금 이제 뭐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과 이제 아이 컨택트하고 참 좋은 네. 이런 거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은 같이 가지 많이들 않습니까? 오고요. 뭐 이렇게 5.18 뭐 묘지를 어떤 묘역을 참배한다거나 이럴 때는 같이 광주 의원들이 오는데 저희가 지금 알아봤는데 이제 광주 의원들은 오지 않았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 그러니까 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문재인 대표와 동행하지 않은 건데 이것도 좀 글쎄요. 요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요청 자체가 없었다. 네. 예. 요청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아마 쉽게 동행하기 어려웠을 이유가 뭐냐면 만일에 문 대표가 지금 진심으로 어떤 정말 무엇을 잘못됐는지를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광주 시민들에게 그런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만일에 의원들이 판단하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대표 쪽에서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행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 대표가 오는 것이고 그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자기 지역구민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저런 분 더구나 언론의 조명을 받는 저런 자리인데 그런데 왜 안 갔느냐? 지금 문 대표가 전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고 아하. 그런 것이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만일에 저러한 마음가짐의 문 대표 옆에 서 있다. 그럼 전 뭐하는 의원이야? 도대체 우리 민심을 아는 거야? 못 아는 저거 다음에 이제 아웃시키라고 그런 어떤 그 원성에 처할 텐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군요. 이 원성은 광주에서도 말고도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친노 때문에 졌다. 이 무슨 소리냐? 친노가 무슨 죄냐? 한판 경론이 벌어졌는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 참패는 그중에 친노 패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친노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소통도 없고 협의도 없는 글러리나 서는 최고위원들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4.20 참패의 원인은 호남, 친노, 이런 계파의 문제가 핵심은 아닙니다. 분열은 죽음이요, 단결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찢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이라도 동지들과 들고 비바람 치는 폭풍의 언덕을 넘겠습니다. 저런 분위기였군요. 이남희 팀장. 네. 저는 저런 말이 나올 때 카메라를 확 돌려서 문재인 목소리는 딴 데서 들리고 문재인 대표의 표정만 주목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카메라는 못 잡았지만 기자들은 봤습니다. 문재인 대표 표정은 얼어붙었죠.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표 비공개 때도 거의 말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요. 주승용 최고위원은 어떤 비노계의 비노계 목세 최고위원으로 또 유일한 호남 지도부이기도 하고요. 또 예. 그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을 했던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존재감이 있는 최고위원인데 이렇게 친노 패권 때문에 졌다 이렇게 아주 면전에서 비판을 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발끈하면서 개파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답지 못해서 졌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최고위 회가 끝난 다음에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어요. 트위터에 뭐라고 만약에 우리 재보선 우리가 이겼으면 친노 패권 때문에 이긴 거냐. 그리고 주승용 최고위원이야말로 호남, 그러니까 광주 담당 이번에 그 선거 치르지 않았냐. 그럼 예. 당신 탓이냐. 먹긴 놈이 성된다고 하더라. 이런 글까지 또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글쎄 뭐 정청래 의원이 항상 뭐 언론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그러면 지금 친노의 대부분의 친노 사람들은 정청래 최고위원과 같은 생각인 겁니까? 뭐 제가 친노 의원들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친노의 기류는 어떤 이것을 그 문 대표나 이른바 친노의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정말 정청래 의원 같은 저런 목소리가 나오질 못할 텐데 예.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 3, 3, 5
자기 이제 계파들끼리 모여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동교동계도 원망하고 뭐 박지원이도 원망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당이 역시 그럴수록에 당이 일치단결해서 하나로 나가야지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애초에 그 절대 사퇴 이런 건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자면 그 진언을 한 사람들도 바로 친노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인식은 그 정청래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정청래 의원에게 정말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겼다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만약은 없죠. 진 것이죠. 그렇다면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잡음이 계속 나온다는 것. 저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새정치연합에서 정동영 의원을, 전 의원을 만약에 공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천정배를 만약에 공천했다면 그럼 또 달라졌겠죠. 정치에는 만약에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모든 거에도 만약에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지금 몸값이 올라가는 사람이 천정배 의원인데 뭐 정대철 고문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신당 얘기다 뭐 여러 가지 뉘앙스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호남에 30군데쯤 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한데 모아서 경쟁을 해보고 싶다. 천정배 의원하고 뭐 신당 같이 하겠다고 또 원결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 지금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 합류하겠다.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국 정당화도 해야 되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지어는 나도 가끔씩 입에서 잘 안 나와요. 민주당 그러면 좋잖아요. 민주당 그렇게 좀 국민들이 익숙할 수 있는 정당 이름이 좋다 이런 건. 그렇군요. 이남희 팀장. 네. 제가 좀 난독증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그래서 도대체 두 사람이 만나서 천정배 의원과 정대철 고문이 만나서 신당 창당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일단은 선거 전에 좀 만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뭐 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정대철 고문이 저희 채널A와의 통화에서도 말했습니다. 예. 원결의한 적 없다. 이 말이 바로 같은 뜻일 텐데요. 하지만 이제 넓게 생각했을 땐 이런저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대철 고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대철 고문은 신당 창당을 하면 어떤 중도,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외연을 넓힐 당을 구상을 하는데 천정배 최고위원의 경우는 좀 강경 진보 성향이어서 어떤 생각하는 노선 자체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이고 헤쳐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한번 주목해 보시죠. 제 오른쪽에 정치권이란 바다에 구명보트와 배들이 둥둥 떠다녀 있습니다. 가운데는 본인이 호남의 7석 그 호남 지역구 의원들, 광주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끌어모으고 30석이 돼서 야당을 재편하겠다는 천정배 의원이 가운데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돛담배를 타고 있다면 이제 구명보트에 정대철 방금 얘기 나왔던 뭐 건노박 전 고문, 박지원 의원, 뭐 호남 의원 30여 명,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영 전 고문까지 이렇게 둥둥 떠다녀 있는데 저희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천정배 의원과 한 배를 탈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가 OX로 한번 그 출연자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OX판 갖고 계시죠? 네. 세모가 없어요. 세모가 없습니까? 그게요.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러면 가운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로로 가운데. 들어주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저 영상으로 보셨던 정대철 고문 어떨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네 분 다 똑같은 내용이 없고 OX는 만들었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자, 다 다르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동영 차장만 오고 나머지 분은 X인데 그럼 먼저 이동영 차장은 정대철 고문이 합류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달 수 있겠습니다만 정대철 전 고문도 전 의원도 지금 그 야권 안에서 지금 제도권 제1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과거와 같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고 천정배 의원 역시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권력 기반 지금 그 당내에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당해서 혼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유가 되겠고요. 예. 그렇게 자기 당내에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아무리 제 목소리를 외부에서 낸다고 해도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받쳐줄 기반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든 정치적인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명씩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막 손짓으로 하고 막 이상한 거 행동도 하실까봐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박수홍 논설위원. 네. 지금 이제 정대철 고문은 일단 다 판단이 돼서 이도영 차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글쎄 세모나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누가 이 천정배 호에 탑승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 제일 큰 사람 누굽니까? 별로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천정배 신당이라는 자체가 저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현재 문재인 대표가 비록 어떤 변화의 몸부림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저기 나오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또 정대철 전 대표 이런 분들이 현재 추구하는 바는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게 원래 DJ당이다. 이 DJ당에 지금 친노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 노선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인을 바꾸고 노선을 DJ의 중도 개혁주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법통이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법통이 새정치연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릇 안에서 현재 문재인 대표와 권력 투쟁을 벌일지언정 어떤 호남의 근거지를 둔 말하자면 지역정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게요. 일단은 신당이 성공을 하려면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를 내세워야 하는데 천정배 의원이 그 정도 위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 결과도 우리는 정말 천정배 의원을 지지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어떤 야권 호남 신당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관측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 총선 국면에 들어가서 누군가 총선 관련해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그럴 경우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탈당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겹쳐지면서 신당이 출범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잠시만요. 정리해보자면 박성원 논설위원은 천정배 신당이 탄생할지조차 미지수다. 그리고 이남희 팀장은 탄생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들어갈 리는 만무하다라고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크지 않다. 네. 애매하신데요. 류 교수님 그러면 혹시 저희 이 후보군 여기 호남 30여 명 실루엣도 있는데 나머지 이 사람들 말고도 혹시 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류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제 짧은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천정배 의원이 듣기에는 가슴 아픈 소리겠지만 뼈 아픈 소리겠지만 본인이 최선의 선택,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최선의 선택으로 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본인의 행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내 정치적 아버지는 김대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에게 가서 정말 그 배에 올라타려고 삼고초려를 한다면 탈 수 있다면 새로운 당에 대한 기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힘으로 설 수는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로 부랴부랴 내려가서 별 좋은 소리 못 들은 문재인 대표 얘기와 천정배 신당 움직이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